서프웨어 모빌리티 주주라면 오늘 아침 알림이 하나 떴을 겁니다. 로이터발 뉴스인데요. 제목만 보면 심장이 좀 쿵 내려앉아요. 서프웨어 모빌리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최대 610만 주 재판매를 위한 SEC 신고 제출. 610만 주 팔겠다고 SEC에 신고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던지는 거야? 하고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반응. 다른 하나는 잠깐, 이게 정확히 무슨 신고지? 하고 한 박자 멈추는 반응. 오늘 에피소드는 두 번째 반응을 선택한 분들을 위한 겁니다. 결론 먼저 말할게요. 이건 도망치는 신호가 아닙니다. 근데 마냥 좋은 뉴스도 아닙니다. 정확히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SEC 공시가 낯선 분들을 위해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신고는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등록 절차입니다.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서프웨어 모빌리티 통장에 단 1달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이거 팔 수 있게 해줘 라고 SEC에 서류를 낸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특수 목적으로 취득한 거라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이 아파트 매물로 내놔도 되나요? 하고 관청에 신청서를 낸 겁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당장 파는 건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 뿐입니다. 이게 이번 신고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610만 주를 등록한 주체가 누군지 알아야 이 신고의 온도를 알 수 있거든요. 총 10개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3명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하이트레일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이름부터 뭔가 험상궂죠? 이 친구가 351만 주를 등록했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어요. 하이트레일이 누구냐면요. 작년 11월에 서프웨어 모빌리티에게 7,400만 달러를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쪽이에요. 그리고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전환가가 주당 3달러 98센트입니다. 오늘 주가는 1달러 47센트예요. 지금 주식으로 바꾸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트레일 입장에서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치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돈으로 갚아 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매각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지금 던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램벤 LLC. 이게 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램벤은 서프웨어 모빌리티 공동 창업자 리암 파에드의 관계사예요. 창업자가 주식을 팔겠다고 등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보유 주식의 22%, 150만 주만 등록했어요. 매각 후에도 515만 주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탈출이면 탈출치고는 너무 조심스럽죠? 창업자가 개인 생활비나 다른 투자를 위해 일부를 현금화하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세 번째, 나머지 8개 주체.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명단에 안두릴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28,646주 전량 매각 등록. 물량은 작아서 시장 영향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름이 좀 눈에 걸립니다. 안두릴 인더스트리스. 팔머러키가 창업한 방산 스타트업이죠. 인공지능 기반 자율무기, 드론, 해상방어 시스템. 지금 미국 방산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 관계사가 서프웨어 모빌리티 지분을 소규모로 들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왜 안두릴이 항공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발을 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단거리 화물 운송, 도심 항공, 방산 물류 쪽 연계를 탐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이번에 조용히 끊기는 거예요. 전략적 협력이 아니라 재무적 포지션 정리로 봐야 합니다. 다만 방산과 자율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안두릴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레이어를 보여줍니다. 항공 인프라와 방산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 그림의 작은 조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팔란티어는 이 명단에 없습니다. 446만 1564주, 지분율 19.9% 그대로입니다. 한 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실적 발표 나흘 만에 왜 이 신고가 나온 건지. 사실 이건 2025년 11월에 예약된 일입니다. 작년 11월 서프웨어 모빌리티가 1억 달러 전략 거래를 발표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하이트레일, 램벤, 파크레인 같은 투자자들한테 새로 주식을 발행했어요.
근데 그 주식은 바로 시장에 팔 수가 없습니다. SEC에 등록을 해야 거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 등록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정된 후속 절차예요. 실적 발표 직후에 신고가 나온 건 좋은 숫자가 나왔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서류를 마무리하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음모론적으로 해석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사흘 전 발표된 4분기 실적도 같이 봐야 합니다. 맥락이 연결되거든요. 최고 경영자 디애나 화이트가 어닝콜을 이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재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으로 전환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간 매출 1억 660만 달러, 회사가 스스로 올린 가이던스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2026년 가이던스로 전년 대비 20에서 30%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가이던스에 전기 항공기 관련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상방이 열려있는 가이던스입니다. 운영지표도 달라졌어요. 정시 출발률이 작년 62%에서 올해 72%로 올랐고, 통제 가능한 출발 완료율은 89%에서 98%로 뛰었습니다. 항공사가 제 시간에 뜨는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내부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프OS는요, 이미 내부에서 승무원 스케줄링, 유지보수 관리, 파일럿 모바일 앱, 온디맨드 팀 고객 관리 시스템까지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데모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도 17개 사업자가 클로즈드 베타에 들어와 있고 2026년 하반기 상용화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콜에서 조용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캐러반 전기화 프로그램에 5천만에서 1억 달러를 직접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전기 항공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고요. 불확실한 하드웨어 개발 비용을 구조에서 걷어낸 겁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가벼워졌어요. 한번 크게 정리해 볼게요. 이번 610만 주 신고,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예정된 절차, 신주 발행 아님, 희석 없음. 단기적으로 저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서프웨어 모빌리티를 들고 있는 이유들, 서프OS 플랫폼, 팔란티어 독점 파트너십, 하와이 전기항공 실증, 8분기 연속 가이던스 달성, 이것 중 오늘 신고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S3 흐력이 발생하고 하이트레일이 실제로 파는지 안 파는지 폼포 공시로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터지면 그때는 진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지분을 팔기 시작할 때, 서프OS 상용화를 접겠다고 할 때, 주가 1달러 아래에서 하이트레일이 전량 매각을 시작할 때, 그때는 투자 근거 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체크포인트는 5월입니다. 1분기 2026 실적 발표. 서프OS가 처음으로 매출 숫자로 등장하는 분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숫자가 진짜 신호입니다. 신호는 5월에 옵니다.